자,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C점의 처짐 델타는 했어요. 보의 단면은 B는 200, H는 300이겠죠. H는 300. 자, 그리고 탄성 계수는 10의 4승 메가파스칼이에요. 따라서 집중, 하중, 단순보에서의 최대 처짐 델타는 공식 48 2i분의 PL 3승이고 단면 2차 모멘트 i는 직사경포에서 12분의 BH 3승이 됩니다. 따라서 48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2분의 200 곱하기 300의 옆에 3승이죠. 3승 분의 하중은 얼마예요? 하중은 5kN이네요. 5 곱하기 단위 환산을 위해서 10의 3승 곱하기 6m예요. 6m. 따라서 단위 환산해서 6m 곱하기 밀리미터로 환산하니까 1000을 곱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2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대로 구하게 되면은 대략 5mm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그래서 아래 해설해 보면은 해설에서도 48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2분의 200 곱하기 300의 3승인 단면 2차 모멘트 분의 그 다음에 하중 5 곱하기 13승 6m의 단위환산 6000 3승 하면은 5mm가 됩니다. 답은 5mm예요. 자, 이런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공식을 외워 주셔야 됩니다. 공식은 꼭 외운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기초 구조란 기초 슬래브와 지정을 총칭한 것이다. 그대로 기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미한 구조라도 기초의 저면, 기초의 낮은 면이죠. 지하 동결선 이하에 된다. 동결선은요, 지표면이 있으면은 겨울철에 계속 얼게 될 겁니다. 얼게 되는데 일정한 높이까지는 동결되지만 그 이하에는 동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동결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동결선의 높이예요. 그러면 동결선 이하에는 동결이 되지 않겠죠. 기초는 저면에 또는 저면의 윗면 또는 저면의 아랫면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통 기초는 연약 집안에 적용하기 어렵다. 적용되기 어렵다. 온통 기초는요, 집안이 연약한 경우에 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온통 기초는요, 자, 집안이 연약할 때 독립기초를 둔다라고 할 때 연약 집안에서는 연약한 부위에서는 침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온통 기초를 둔다라는 거예요. 전체 기초를 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연약 집안에 적용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연약 집안에 많이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을 하나의 연속된 기초판에 지지하도록 만든 구조예요. 길게 이렇게 갈 때 기둥 가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자, 4번은 말뚝기초는 지지하는 상태에 따라서 마찰 말뚝과 지지 말뚝으로 구별이 됩니다. 말뚝을 이렇게 박았을 때 서로 간의 마찰에 의해서 지지되는 마찰 말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합반이라든가 이런데 지지시키는 그런 지지 말뚝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온통기초는 연약 집안에 채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유의해 두십니다. 자,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C점에 대한 힘 응력은 했어요. 자, C점에 대한 힘 응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P목력은 I분의 M 곱하기 Y는 단면계수분의 모멘트 값이 되겠죠. 자, C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거리죠. 곱하기 6m. 양쪽에 작용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곱하기 하중은 2가 작용하고, 그리고 A점으로부터 C점까지 거리는 2니까 곱하기 2예요. 마이너스 A점과 C점의 거리는 2m고, 하중은 등분포 하중이 2kN per m가 작용을 하니까, 이때 중앙부 집중호적으로 치환하면은 2kN 곱하기 길이 2 곱하기 시점으로부터 중앙부는 1m죠. 2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없어지고 2, 6, 12죠. 12 마이너스 2는 4는 8kN 메타가 됩니다. 자, M 값은 구했어요. 그리고 단면 계수는 직사경보에서 6분의 BH 자승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 6분의 BH 자승이니까요. B는 얼마예요? 400이네요. 400 곱하기 H는 600이죠. 따라서 600의 자승이 되네요. 따라서 로우는 6분의 400 곱하기 600 자승분의 8 곱하기 10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환산하겠죠. 그러면 킬로와 미터니까 16승이네요. 6승.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건 올라가겠죠. 없어지고 삭제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요. 400 곱하기 600의 자승분의 8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0.33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경우의 문제는 흔하게 나오니까요.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51번이었고요.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점의 전단력이 0이 되려면 P의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조건 자체는요. C점에서의 전단력이 0이 되려고 한다면은 B에서의 발력의 값은 0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B점에서 발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전단력이 0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단력이 0이 되려면 B에서는 발력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P는 3kN/m 곱하기 거리 4m의 하중만큼 작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12kN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고요. 전단력이 0이 되는 조건, 이것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참조적으로 보아 두십니다.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상태는 양단 고정이며 길이 3m인 압축력을 받는 원형 강관 파이 89.1 곱하기 3.2의 탄성 좌굴 하중을 구하면 했어요. 좌굴 하중은 단부 지지 조건에 따른 좌굴 개수가 있을 것이고 곱하기 부재 길이 제곱이죠. 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EI가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알게 되면은 그대로 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제 문제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식을 외워가야 되고요. 우리 강의 끝에 그런 공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요. K는 지금 양단 고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단 고정이고, 자, 이렇게 회계되는데 계속 K 값은 0.5가 됩니다. 양단 고정에서의 좌굴 계수는요. 따라서 0.5 곱하기 길이는 얼마예요? 3m라고 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단위 환산을 위해서 10에 3승하면 되겠죠. 이것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1 많이 되겠네요. 곱하기 i는 79.8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천천히 구해보다 보면은 735.09 kN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만 알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한 번씩 차근차근 보시고 해설에서도요. 좌굴하중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참조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재료가 균질하며 세장한 부재가 가능하다. 가늘게 만들 수 있는 부재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처짐 및 진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처질 수가 있겠죠. 물론 진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이 커서 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 있는, 잡아당겨서 느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성이 커서 변형에 유리하고 소성 변형에도 능력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는 좌굴의 영향이 작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강구조는 좌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해설을 잠깐 보면 압축력을 받는 압축재는 단면 형상에 따라서 휘는 휨자굴이 있는가 하면은 비틀려지기도 하죠. 비틀림 자굴이라든가 휨 비틀림 좌굴이 발생하게 됩니다. 휨자굴은 세장비가 큰 약축 방향이 약한 방향이죠. 약한 축의 약축 방향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강구조에 대한 특성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보이 최대 전단 응력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최대 전단 응력을 찾는 겁니다. 최대 전단 응력은 KA분의 S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K 값은 사각형 단면에서는 2분의 3 그리고 원형 단면에서는 3분의 4고요. 따라서 2분의 3 곱하기 자 단면이에요. 단면은 100 곱하기 200이 되겠죠. 100 곱하기 200 분의 자 S는 최대 전단력이고요. 최대 전단력은 중앙부에서 발생을 할 것이고 따라서 5 곱하기 거리 6의 거리 2분의 1 2가 되겠죠. 따라서 15kN이 됩니다. 15kN이니까 단위 환산 10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게 되면은 1125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오니까요. 보아두십니다. 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필립 용접 이음부의 용접 유효 면적으로 옳은 것을 냈어요. 자, 용접 유효 면적을 구하는 것이고요. 용접 유효 면적은 필립 모살 용접이죠. 필립 용접의 유효 용접 면적은 양면일 경우야 단면일 경우가 있어요. 자, 양면일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용접 유효 면적은 0.7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곱하기 S 7이 되죠. 7 곱하기 자 이제 L이에요. 전체 L-2S를 구해야 되는데요. 길이는 얼마예요? 120이에요. 120 자 120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목두께가 7이에요. 7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곱하기 양면이니까 2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1038.8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요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필립 용접일 경우에 유효 용접 면적은 구해줘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유효 길이를 찾아라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 길이는 용접 길이에서 모살 지수의 2배를 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용접 유효 길이에요. 답은 1038.8이니까요. 대략 1039제곱미터인 2번이 되겠네요. 56번이었고요. 57번 문제. 강구조의 주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주각 1번 주각의 형태는 핀주각, 고정주각, 매입형 주각이 있다. 주각을 만들 때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도록 살살살 흔들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핀주각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고정시킨 주각이 있고요. 그렇죠? 흔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각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주각은 기둥의 하중과 모멘트를 기초를 통하여 집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초 콘크리트 면에 무수축 모터의 충전 없이 직접 밀착하여야 된다. 자, 베이스 플레이트는 콘크리트 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밀착시키게 됩니다. 요 하단 부분에 모르타르를 밀착시켜서 고정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밀착시킬 때는 모르타르를 충전시키지 않는다는데 이것이 틀린 거예요. 충전하여 밀착시킨다라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었고요. 4번은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초 콘크리트의 지하 응력이 잘 분포되도록 충분한 면적과 두께를 가져야 되겠죠. 답은 3번이었어요.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인장측에 3042, 압축측에 1014의 철근이 배치되어 있을 때, 배근되어 있을 때 압축 응력 등가블럭의 깊이로 오른 것은 했어요. 깊이로 오른 것은 자, 등가블럭에서 평균식에서요. 0.85 FCK 곱하기 A 곱하기 B는 AS 인장측 압축측 AS- 곱하기 FY예요.
따라서 등가블록 PA는 치환을 하게 되면 0.85 FCK 곱하기 B분의 AS-AS' 곱하기 FY가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0.85 곱하기 21 곱하기 300 분의 인장측 3042 마이너스 측측 1014 곱하기 FY는 400이니까요. 400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151.5가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어렵지는 않아요. 이 문제는 그대로 등가블록 깊이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고, 우선 이런 공식 이전에 평형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외워집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58번이었습니다.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1번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일방향 슬래브에서는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해야 하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는 슬래브 끝의 단순 받침부에서도 내민 슬래브에 의하여 부모멘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철근을 배치해야 되겠죠. 또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쥐열대는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장변 또는 단변 길이의 0.25 값을 맞아요. 0.25를 곱한 값 중 큰 값,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으로 해서 작은 값을 한쪽의 폭으로 하는 슬래브 영역을 가리키는 게 쥐열대예요. 틀린 것은 4번이네요. 해설에도 보면요. 쥐열대는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둥 중심선이 있죠.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변과 단변의 길이 방향이 있고 그 길이에 0.5를 각각 곱해 봅니다. 여기 L2 곱하기 0.25 L1 곱하기 0.25 4분의 1 값이죠. 이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해서 큰 값일 수도 있고 작은 값일 수도 있으니까 단변 방향으로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값으로 해서 이렇게 쥐열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주열대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이다. 59번이었고요. 60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 설계 시 적용되는 강도 감소 계수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1번 콘크리트의 지압력, 포스트, 텐션 정착부나 스트럿, 타이 모델은 제외하고 0.75 2번 0.75가 아니네요. 콘크리트의 지압력은 0.65여야 합니다. 계수가요. 강도 감소 계수 중에서 콘크리트의 지압력은 0.65. 틀린 것은 1번이네요. 1번. 2번 압축 지배 단면 중 나선 철근 규정에 따라 나선 철근으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부재는 강도 감소 계수가 0.7 맞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과 비틀림 모멘트는 0.75예요. 인장 지배 단면은 0.85가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특이한 문제네요. 자주 등장하지 않은 문제인데 계산식에서 계산을 풀 때에도 이런 강도 감소 계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공부를 해둡니다. 그림에도 보면은 강도 감소 계수가 있고 인장 지배 단면에서는 0.85예요. 압축 지배 단면에서는 나선 철근으로 복용된 부재는 0.7이고요. 이외의 부재는 0.65가 됩니다. 전단과 비틀림은 0.75, 콘크리트의 지압은 0.6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차근차근 보아 두십니다.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상으로 60문제를 6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요. 다소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2019년 3회차는 그 이전의 회차라든가 2020년 문제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최소 서너 문제 이상 나왔어요. 제가 전공이 계획 설계 쪽이기 때문에 푸는 과정에서 다소 좀 애매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해설지를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 번 더 보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